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천천박사입니다. 작년 25년에도 무료 창업 상담 통해서 많은 대표님들을 창업하지 마시라고 돌려보내드렸는데요. 냉혹한 현실을 알려드리는 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에서라도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적어도 알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변함없는 천천박사의 생각이에요. 최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최근 들어 천천박사가 강조하는 한 가지는 센터의 규모입니다. 예전에는 24인에서 30인 참 많이 하셨어요. 작게라도 시작해보고 싶어서 수익 구조가 사실 이 정도 괜찮다던데요. 그리고 갖고 있는 자본의 한계 때문에 많이 하셨죠. 이런 이유들로 소규모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천천박사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45인, 아니 49인 이상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갑자기 왜 49인이냐고요?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88%의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과연 어떤 숫자일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전국 센터를 비교를 해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입소 정원의 88%. 내가 49인 센터를 하면 49명 정원의 88%에서 93%만 채워지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정원을 꽉 채워서 대기자까지 있는 센터는 정말 흔치 않아요. 희한하게도 꼭 한 88에서 93% 정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천천 박사님, 그건 다른 센터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열심히 할 건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기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최우수 평가를 받은 센터들도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센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르신들은 살아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욕구도 굉장히 많아요. 이번 달에는 병원 입원하셔서 못 오세요. 가족들이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신데요. 다른 센터가 더 가깝다고 옮기신대요. 건강이 악화되셔서 집에서 쉬신대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런 가끔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의 약 10% 정도는 항상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수익률은 정원으로만 정해지지 않아요.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49인 센터 월 수익을 다른 영상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한 1,200만 원 정도 버네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정원 100%, 출석률 100% 있을 때 상상 속의 수익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수익률은 정원의 출석률로 정해지는데 출석률 100%와 88%는 월 수익을 최소 몇백만 원까지 차이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많은 대표님들이 수익 구조를 계산할 때 출석률 100%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될 실수입니다. 자, 이거를 토대로 49인 정원을 창업한다면 기본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출석률을 88%로 잡으면 49인 정원에서 12%의 정원을 빼야 되겠죠. 그럼 49명에서 이 인원수를 빼면 약 43명의 평균 이용 인원수, 평균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수익 구조가 43인에 맞게끔 보수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규모 기관, 이제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작게 시작을 하겠다 해서 24인 센터를 오픈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똑같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4인 정원에서 약 12%를 빼면 한 21명 정도 평균 이용 인원 수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24명 정원이지만 21명 정도의 어르신을 모시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어떻게 출석률을 100%까지 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요거를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 순수익이 얼마가 되냐. 우리 대표님 월급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순수익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심지어 놀라운 건 뭘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건 이건 나름 열심히 하셨을 때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홍보나 마케팅, 꾸준한 수급자 유입이 없으면 입소 정원 평균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프셔서 안 나오고 안 나오시다가 결국 퇴소하시고 병원으로 가시고 요양원으로 전원하겠다 하시고 다른 센터에 한번 가보겠다고 하시고 뿐만 아니라 조금의 정책 변화에도 소규모 센터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지금 적자 수준을 겨우 면하면서 월급 정도만 가져가면서 센터를 열심히 이끌고 있는데 작은 정책 변화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부에서 수가를 지금처럼 3%, 4% 올리는 게 아니라 1%만 올리겠다. 실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수가를 5% 삭감하겠다. 많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삭감하지 않더라도 물가 상승 때문에 5% 삭감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월 순수익, 예를 들어 49인 센터다. 그러면 월 순수익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근데 여전히 순수익이 한 800 정도는 수익이 남아있죠.
근데 24인 센터를 하는 경우 순수익이 20만 원 줄어드는데 이게 실제 순수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대표님의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고정비, 임대료, 인건비,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은 줄어들지 않는데 대표님 월급만 줄어들면 24인 센터는 바로 적자 위험에 빠지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커질수록 어느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쟁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정원을 채우면 계속 유지되겠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일부 어느 정도 인원수까지는 유지가 되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 5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3, 40명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정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나가고 새로운 어르신들이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출유입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49인 센터에서 43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고 해볼게요. 1월에 43명이었는데 12월에도 43명이면 아, 정원이 계속 잘 유지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그 1년 동안 5명이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고 3명이 요양원으로 전원하셨고 2명이 다른 센터로 옮기셨고 1분이 돌아가셨어요. 총 11분이 퇴소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정원과 평균 이용인원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 11분의 어르신을 모집을 하셔야 43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밖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출유입이에요. 겉으로는 43명이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1명, 2명이 아니라 1년에 11명을 새로 모집해야 하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 안주할 수도 안도할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마케팅, 유입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 근데 이게 소규모 기관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비율로 계산을 하면 1년에 약 5명, 6명 정도를 새로 모집을 해야 돼요. 숫자만 보면 49명 센터보다 적은 것 같죠. 하지만 24인 센터에서 5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정원의 20%가 넘는 비율입니다. 49인에서 11명을 정원을 유지하는 것은 전체의 20% 정도고요. 비율은 비슷한데 49인 센터는 절대적인 여유가 있어요. 5명이 퇴소를 해도 여전히 38명이 계시지만 24인 센터는 5명이 퇴소하면 16명밖에 안 남아요. 대표님 월급을 가져갈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차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수익 구조, 창업 구조를 생각을 하실 때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우리 정원이 100% 채워질 거라는 생각을 일단은 내려놓는다. 정원이 모두 찼을 때의 수익 구조는 상상 속의 수익 구조라는 것. 누군가 자칭 전문가가 뭐 이거 1,000만 원 남아요, 1,500만 원 남는다. 요거는 정원이 다 찼을 때 얘기고요. 현실은 한 90% 정도만 채워진다고 생각하시고 작업하세요. 두 번째, 출석률을 100%로 계산하지 않기. 최대로 잡아도 한 93% 정도로 잡아야 이상적이에요. 지금 나오시는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49명 중에 43명이다. 거기서도 또 출석률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정원을 유지하는 것도 실력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원이 그냥 단순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나가고 새로운 어르신들이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출유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계속해서 관계를 만들고 마케팅, 유입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 알고 작업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좀 더 규모 있게 시작하세요. 투자금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금이 부담스러운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부담스러운 건 매달 적자를 보면서 아, 그때 조금 더 크게 할 걸, 그때 49인으로 할 걸 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24인으로 시작해서 2, 3년 고생하시다가 결국 문을 닫으시고 처음부터 제대로 할 것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천천박사는 항상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안 보셔서 또 만든 거예요. 기억하기 쉽게 오늘의 주제 88%의 비밀로 잡아봤는데 어떠셨는지요? 부푼 수익 구조, 상상 속의 수익 구조보다 조금 더 냉철한 수익 구조로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대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간보 창업 꿈만 보고 시작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5년, 10년, 15년 건강하게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천천박사와 국회의원은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할 수 있다고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더 많은 노하우를 바라신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에 가입도 하시고 그리고 무료 창업 일생에 단 한 번 기회가 있으니까 요거 저희 고정 댓글에 넣어드릴 테니까 꼭 상담 받으시고요. 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준비 안 하신다면 천천박사는 주저없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을 위하는 길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